여러분, 오늘 입춘 밥상에 초록 나물 한 접시 있으신가요? 지금 식탁을 딱 보세요. 없다면 오래 돈이 새는 느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입춘이라고 해도 그냥 평소처럼 밥 드시죠. 달력에 입춘이라 써있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설 지나고 나니 지출이 더 늘고 돈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남지 않고 가족들 컨디션이 떨어져서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고 계획한 일이 자꾸 틀어지고 미뤄지는 느낌. 사실 이게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운이 바뀌는 문턱에서 흐름을 정돈하지 못하면 돈도 마음도 같이 산만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가족 밥상으로 입춘의 재물운을 돕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보양식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바로 구하는 재료로 5가지 입춘 재물 음식을 만들고 더 중요한 건 먹는 순서, 앉는 자리, 식탁 정리법까지 같이 해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입춘 음식은 이거다까지만 알고 끝내는데 그래서 효과를 못 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족이 같이 따라하면서 돈이 새는 기운을 줄이고 들어오는 흐름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춘이 왜 특별할까요? 달력으로 보면 그냥 절기 하나 같지만 풍수에서는 기운의 문이 바뀌는 시점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겨울 내내 움츠렸던 기운이 풀리면서 집안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물운은 돈이 들어오는 기운만이 아닙니다. 1. 들어오게 하는 힘 그리고 2. 새지 않게 붙잡는 힘. 이 2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 밥상이 왜 등장하느냐? 밥상은 단순히 먹는 자리가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가 모이는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같이 밥 먹는 날은 대화가 생기고 표정이 달라지고 집 분위기가 바뀌죠. 그게 바로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입춘에는 비싼 음식보다 오행 균형을 맞춘 구성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초록 나물은 몫의 시작, 확장, 성장. 따뜻한 국물물은 수흐름, 순환. 콩두부는 토안정, 쌓임, 기반. 달걀인 그릇의 느낌은 금 결실, 정리, 마무리. 이게 무슨 대단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몸과 집안 분위기를 정돈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춘에 가족 밥상을 의식적으로 차리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식탁이 정리되고 먹는 순서가 안정되면 신기하게도 소비 습관이 덜 산만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정돈되면 마음도 같이 정돈되거든요. 이게 풍수가 말하는 기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정리하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입춘은 기운이 바뀌는 문턱. 둘째, 재물운은 들어옴과 안색의 붙잡음. 셋째, 가족 밥상은 집의 중심을 정돈하는 자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뭘 먹느냐만 찾다가 놓치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왜 어떤 집은 돈이 남는 느낌이 들고 어떤 집은 새는 느낌이 강할까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통로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집안에는 모이는 자리가 있고 빠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이는 자리가 바로 가족이 둘러앉는 식탁입니다. 그런데 식탁이 늘 어수선하면 어떨까요? 영수증, 약봉지, 리모컨, 택배칼, 여기저기 잡동사니 이런 것들이 밥상 위에 올라오면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밥 먹는 시간마저 산만하면 마음이 정돈될 틈이 없습니다. 돈도 마음이 흐트러질 때 더 쉽게 셉니다. 그래서 입춘 재물밥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흐름을 정돈하고 성장할 자리를 만들고 결실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마치 물기를 트기 전에 주변 돌멩이부터 치우는 것처럼요. 여기서 또 하나, 가족형으로 가야 효과가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춘의 기운은 한 사람의 의지보다 집안의 분위기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가족이 같이 식탁을 정리하고 같이 한 접시를 올리고 같이 먹는 순서를 맞추는 순간 집안에 같은 리듬이 생깁니다.
그 리듬이 돈이 새는 습관을 잡는데 도움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입춘에 먹어야 할 음식 5가지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가족 밥상에 올리는 순서와 이유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20분이니까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무조건 따라 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입춘 제물 밥상을 실제로 어떻게 차리면 좋은지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이건 바로 해볼 수 있겠다 싶어야 하거든요. 입춘 밥상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부담을 느끼세요. 뭘 해야 하지? 특별한 거 사야 하나? 그런데요, 입춘에 중요한 건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입춘은 기운이 바뀌는 문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턱에서 집안의 흐름을 정돈해주면 됩니다. 그걸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게 바로 가족이 같이 앉는 밥상이에요.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집 밥상, 밥 먹기 직전에 어떤가요? 식탁 위에 영수증 하나, 리모컨 하나, 약봉지 하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지 않나요?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운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밥 먹는 시간마저 정신이 없으면 마음이 정돈될 틈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정돈되지 않을 때 돈도 더 쉽게 셉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부터가 아니라 밥상을 차리는 흐름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식탁 위를 딱 보시고요. 밥 먹는데 필요 없는 물건을 잠깐만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게 대청소가 아니에요. 그냥 3분 정리입니다. 밥상은 집안의 중심이니까 중심이 비워져야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돈이 모이는 집은요, 이상하게 밥상이 깔끔한 날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생겼다면 이제 음식입니다. 입춘에 드시면 좋은 음식은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봄이 시작되는 기운을 담는 초록 한 접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주는 단백질 한두 가지, 마지막으로 흐름을 열어주는 따뜻함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마트에서 시금치 한 단을 사서 데쳐서 참기름만 살짝 두르면 그게 초록 한 접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요, 화려한 양념이 아닙니다. 입춘은 새로 시작하는 날이라서 음식도 너무 자극적이면 기운이 산만해질 수 있어요. 담백하게 단정하게. 이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두부 한 모. 두부를 프라이팬에 구워서 간장만 살짝 찍어도 됩니다. 이게 풍수로는 토의 기운, 즉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들어오는 돈이 있어도 잡아둘 바닥이 있어야 합니다. 두부가 그걸 상징적으로 만들어주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생선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입춘에 우리가 원하는 건 순환이에요. 그래서 고등어 한 토막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집에 김이 있다면 김 한 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바다의 기운은 흐름의 상징으로 설명하기 좋거든요. 이건 결국 나는 오늘 흐름을 정돈한다는 마음을 밥상에 올리는 겁니다. 달걀도 하나 넣어볼게요. 달걀은 참 신기하게 가족이 다 같이 한 입 먹기가 쉬운 음식이에요. 입춘날은 가족형이 중요하다고 했죠. 한 사람이 혼자만 열심히 하면 그건 의식이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가족이 같이 한 입 먹는 순간 집안 기운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국 하나, 미역국이든 된장국이든 무국이든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 차분함이 소비를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풍수는 결국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기술이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입춘 밥상에서 정말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좋다니까 상을 과하게 차리면 결국 남기게 되죠. 그리고 남김이 반복되면 풍수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새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조금만 담으세요. 부족하면 한 번 더 뜨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안 새는 기운을 만드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집은 돈이 남는 느낌이 들고 어떤 집은 돈이 새는 느낌이 드는 이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자리예요. 자리. 밥을 드실 때
혹시 늘 앉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입춘날만큼은 편한 자리보다 안정되는 자리를 선택해 보세요. 등 뒤가 휑한 자리,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통로 자리, 문이 바로 보이는 자리. 이런 데 앉으면 무의식적으로 몸이 긴장하고 식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라지면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면 분위기가 건조해지고, 그 분위기는 결국 올해도 각자 버티는 한 해처럼 흘러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입춘날은 이렇게 해보세요. 가능하면 등 뒤에 벽이 있거나 등받이가 단단한 자리. 가족을 챙기는 분, 집의 중심을 잡는 분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안정된 자세가 안정된 판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판단은 돈이 새는 선택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식탁 한가운데를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가 꽉 차 있으면요. 이상하게도 밥 먹는 기운이 밀려다녀요. 그래서 입춘 재물밥상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가운데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 그 공간이 기운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딱 하나 초록 접시를 올려보세요. 시금치든 미나리든 달래든 그 초록이 가운데에 올라오는 순간 밥상이 봄으로 바뀝니다. 눈으로 봄이 들어오면 마음이 따라가요. 그래서 풍수는 시각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먹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먹으면 되지 하시는데 입춘은 흐름을 바꾸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 1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국물 한 모금 또는 따뜻한 물 한 모금. 이건 몸을 데우는 의미도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흐름을 여는 신호예요. 그리고 초록 나물을 한 젓가락. 시작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부나 달걀 같은 단백질을 한 입. 기반과 결실의 느낌을 깔아주는 거죠. 마지막에 밥을 천천히. 밥은 중심이니까 밥을 급하게 먹으면 중심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입춘이니까 우리 그냥 급하게 먹지 말고 순서대로 천천히 먹어보자. 이 한마디가 밥상을 습관에서 의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의식이 생기면 집안 리듬이 바뀌어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딱 3가지입니다. 자리를 안정시키고 식탁 가운데를 비워주고 먹는 순서를 천천히.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돈이 새는 물건을 밥상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입춘 밥상에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가 올라와 있으면요. 밥을 먹는데도 마음이 나가는 돈에 붙습니다. 약봉지나 병원 서류가 옆에 있으면요. 밥상이 회복이 아니라 걱정의 자리가 돼요. 택배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풍수적으로 기운을 자르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휴대폰이 식탁 한가운데에 있으면 대화가 끊기고 흐름이 분산되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정말 오늘만큼은 밥 먹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치워주세요. 여러분, 큰돈 들이지 않고도 돈이 새는 느낌을 줄이는 습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렵게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한 문장만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우리 집 들어오는 돈이 새지 않게 잘 모아보자. 오늘 입춘이니까. 이 말이 집안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거 어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춘은 기운이 바뀌는 문턱이라서 작은 습관 하나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입춘 밥상은 과하게 차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반찬을 잔뜩 올려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남깁니다. 그리고 남김이 반복되면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끊기고 정체되는 느낌이 생겨요. 현실적으로도 남기면 마음 한켠에 찜찜함이 남고 그 찜찜함이 쌓이면 돈이 아니라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욕심을 줄이세요. 조금만 담고 부족하면 한 번 더. 이게 재물운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돈도 결국 그렇게 모입니다. 두 번째, 밥 먹는 중간에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이 같이 모였는데도 식탁 위에 폰이 가운데 있으면 어떤가요? 대화가 끊기고 각자 딴 데로 마음이 가요. 풍수에서는 이런 걸 기운이 분산된다라고 말합니다.
입춘은 한 해의 리듬을 잡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식탁을 대화의 자리로 만들어주세요. 폰은 옆으로 치워두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 영수증, 청구서, 카드 명세서를 밥상에 올려두지 마세요. 절대입니다. 밥상은 원래 채우는 자리인데 거기에 나가는 돈의 상징이 올라오면 마음이 계속 밖으로 새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식탁에서 생활 정리를 하세요. 그 습관이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입춘날만큼은 딱 끊어주세요. 입춘 밥상은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고 새는 흐름을 줄이는 자리여야 합니다. 네 번째, 입춘 밥상을 급하게 먹지 마세요. 특히 가족형으로 하실 때 밥을 급하게 먹으면 결국 각자 흩어집니다. 기운이 모였다가 바로 흩어지는 느낌이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먹는 순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초록 나물 한 젓가락, 단백질 한 입, 밥은 마지막에 천천히. 이 순서가 결국 속도를 늦추는 장치가 됩니다. 속도가 늦어지면 대화가 생기고, 대화가 생기면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그 부드러움이 곧 안정입니다. 재물운에서 안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입춘날 하루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한 번 하고 왜 바로 효과가 없지? 하시는데요. 풍수는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딱 이 정도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입춘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밥상 가운데 비우기를 해보세요. 대청소 말고요. 식탁 가운데 30cm 공간 만들기, 폰 치우기, 영수증 치우기, 그리고 초록 한 접시 올리기. 이걸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집안 리듬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 하나. 욕심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입춘에 뭔가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작게, 꾸준히, 자연스럽게. 재물운은 그렇게 붙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입춘 재물 밥상의 핵심은 딱 세 가지였죠. 첫째, 식탁을 정돈해서 기운이 머무를 자리를 만든다. 둘째, 초록한 접시와 따뜻한 국물로 시작과 흐름을 연다. 셋째, 자리를 안정시키고 먹는 속도를 늦춰서 안 새는 습관을 만든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집안 리듬을 정돈하는 지혜를 쌓아온 방식이고, 현대에서도 결국 정리, 대화, 속도 조절이 삶의 흐름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딱 세 가지만 해보세요. 1. 식탁 위에서 필요 없는 물건 10개 치우기. 2. 초록 나물 한 접시 올리기. 3. 밥 먹기 전에 가족에게 한마디 하기. 오늘 입춘이니까 우리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먹자.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실천하신 분들은 입춘밥상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로 함께 기운 실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춘에 돈 새는 자리 3곳, 집안에서 어디를 먼저 정리하면 좋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합니다.